저는 경비원이에요. 꿈을 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아 시나리오를 써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경비 근무를 하죠. 저는 언젠가 영화 감독이 될 거예요. 언제였더라 락에 빠지게 된 게. 유튜브에서 잭 블랙 아저씨가 AC/DC라는 밴드를 추천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뱅앤올루슨 이어폰을 쓰고 있었는데 명품 이어폰으로 명품 밴드의 음악을 들으니 정말 귀에서 잔치가 매일 열렸었어요. 흥을 못 참고 콘서트 라이브까지 찾아보다가 결국 락 페스티벌에 가기로 결심했죠. 티켓팅 후로 3개월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반지하 월세를 연장했고 자주 가던 치킨집은 망했어요. 저는 진로에 대해 갈팡질팡하게 됐는데 영화를 꿈꾸던 사람이 맨날 웹소설 쓰고 유튜브 하니까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락 페스티벌 오픈톡방에선 폭염을 주의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펜타는 생존입니다. 펜타는 생존이에요. 고인물들이 알려주는 꿀팁에 따라 얼음물과 기력 보충용 과일들을 챙겼어요. 과자나 에너지바 같은 건 플라스틱 다회용기에 담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산도 챙기고 돗자리도 챙기고 그렇게 41살 경비원이 바리바리 싸들고 혼자 국내 최대 규모 락 페스티벌에 가게 됐어요.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역대 최다인 15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온 사람도 많고 1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다양했어요. 41살이 혼자 온 건 안 창피했는데 키위랑 방울토마토를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건 좀 창피했어요. 하필 돗자리도 자리가 없어서 삼면이 소녀로 둘러싸인 곳에 깔았죠. 락페 최고의 애견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공연을 보러 나섰어요. 멀리서부터 터치드의 음악이 뻥뻥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음악도 음악인데 사람 구경이 진짜 재밌었어요. 대부분 모내기하러 온 복장이었지만 간간히 지옥에서 온 듯한 사람들도 보였어요. 몇몇 사람들은 깃발을 들고 다녔는데 너무 과격해 보여서 약간 경계가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고 싶었던 밴드는 터치드가 아니라 롤링커츠였어요. 40대 아저씨의 속을 뻥 뚫어줄 메탈을 듣고 싶었는데 터치드는 뭔가 10대, 20대들 이야기 같아서 공감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메인과 서브 스테이지를 지나 안쪽으로 가보니까 서드 스테이지가 나오고 롤링커츠가 보였어요. 나름대로 팬덤이 있는지 이름 부르는 팬도 있더라고요. 영은 언니! 언니 여기 봐요! 아무리 팬이지만 너무 국성이다 싶었는데 무대 끝날 때쯤 되니까 저도 외치고 있었어요. 영은 언니! 그 정도로 신났어요. 좀 과장하면 뭔가 다른 차원으로 여행 온 듯한 느낌이랄까? 아침까지 옷 갈아입었던 경비원 탈의실이 먼 우주의 행성처럼 느껴졌어요. 온지 2시간 만에 흠뻑 젖었어요. 전날 당직 근무 서면서 잠도 못 자서 피곤한 상태였어요. 저녁까지 버티려면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돗자리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축제장을 구경했어요. 음식 주문하는 천막, 에어컨 있는 쿨존, 러쉬 비누로 씻을 수 있는 세면장이 있었고 그 중에 비누를 잘 나갈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선착순이라 못 받고 돌아왔어요. 좀 주지 한끗 차이였는데 돗자리에 와보니까 이웃 돗자리 소녀들이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저는 주섬주섬 보냉백에서 방울토마토를 꺼냈어요. 소녀들이 흠칫 놀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몇 개를 건네면서 말을 걸었어요. 이거 먹을래요? 예? 아 감사합니다. 경북 구미에서 왔다는 소녀들은 자매라고 했어요. 작은 깃발에 생일인데 락 페스티벌에 온 사람이 있다고 라고 수줍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소녀들도 락을 좋아하는구나. 이후에 이어진 무대는 거의 메인급이었는데 세계 정상급의 여성 래퍼 리틀 심즈와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장기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클라이맥스로 크라잉넛과 일본 밴드 아지캉이 마무리를 장식할 예정이었죠. 저는 크라잉넛이 제일 기대됐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던 밴드고 실제로 무대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크라잉넛 공연 전에 비누를 다시 받으러 왔어요. 처음에 선착순이 끝났다면서 30분 뒤에 오라고 했었어요. 근데 또 끝났다면서 30분 뒤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줄 선 사람들은 어디 있다가 다 튀어나오는 거야? 공연 안 보나? 멀리서 장기하의 노래가 들리고 있었어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지 말지 할지 말지 할락말락 할락말락 하는 둥 마는 둥 할 거면은 하지마. 안해 이씨. 비누를 포기하고 공연 보러 갔어요. 장기하 형님은 무대 매너가 굉장했어요. 관객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저글링을 하더라고요. 어느새 락 페스티벌 첫날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첫날의 하이라이트 크라잉넛 무대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무대를 기다리면서 20살 때를 떠올렸어요. 펑크락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1세대로 뿌리를 내리고 대학가를 열광시켰던 인디밴드가 벌써 30년차 락스타가 되다니. 밤이 깊은 내가 나오자 떼창이 시작됐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이래서 락 페스티벌이 오는구나, 이 낭만을 느끼려고 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명동 콜링, 말 달리자, 좋지 아니한가, 명곡이 나올 때마다 신나게 뛰고 따라 부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형제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좋지 아니한가를 부를 땐 모두 하나가 됐어요. 첫날 숙소는 비어있는 할머니네로 갔어요. 삼촌이 할머니를 모신 뒤로 살림을 다 정리해서 집이 휑하고 곰팡이도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랑 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던 게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어요. 삶이 길다 하지만 할머니 생각하면 모든 시간이 귀금속처럼 아까운 거예요. 둘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일찍 가서 무대가 보이는 명당에 돗자리를 깔았어요. 흑돼지 덮밥을 사왔는데 흑돼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먹고 바로 카디의 무대를 보러 갔어요. 가창력은 좋았는데 전날 크라잉넛에 비하면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돗자리에 돌아오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눅눅해진 과자를 꺼내서 혼자 먹었어요. 잊고 있던 고민들이 스멀스멀 떠올랐어요. 난 어떤 글을 써야 되지? 이제 극장용 상업영화는 못하는 건가? 할머니는 얼마나 더 사시려나? 전날 못 본 축제장을 더 돌아보다가 음료를 마시려고 밖으로 나왔어요. 축제장 밖은 일반 시민들하고 축제 온 사람들하고 섞여서 혼란스러웠어요. 더 벤티에서 딸기 라떼를 사먹고 있는데 앞에 카페 직원들이랑 접한 할머니가 경쟁이 붙었더라고요. 처음엔 가게 앞에서 얼음물을 팔던 카페 직원들이 할머니 옆에까지 가서 호객행위를 했어요. 그 바람에 먼저 얼음물을 팔고 있던 할머니가 손님을 뺏겼어요. 할머니는 목청을 높여서 손님을 불렀어요. 사람들은 젊고 예쁜 직원들이 파는 쪽을 선호했죠. 할머니는 손님을 다 뺏기고 카페 직원들을 욕했어요. 얼음물 하나로도 서로 죽이네 마네 하는 게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축제장으로 들어오니까 시끄러운 음악이 들렸어요. 소음발광이라는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죽여버려! 죽여? 누굴? 거기서 깃발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정체를 제대로 봤어요. 그 전까지 봤던 사람들은 진짜 락매니아가 아니더라고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서클을 만들더니 하나둘 그 안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들처럼 허공에 발길질을 시작했어요. 자원봉사나온 가드가 몰래 웃는 게 보였어요. 저도 처음에 웃으면서 봤는데 너무 진심으로 미쳐서 뛰는 사람들을 보니까 점점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언젠가 봤던 다큐멘터리 영상이 생각났어요. 여기 오셔서 어떤 걸 얻어가시는 거예요? 얻어간다기보다는 비우고 가죠. 젊은 애들 노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순수해요. 락이 다 뿜어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우린 다 힘든 인생을 살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구나. 갑자기 사람들이 서클존 중앙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서로 몸을 부딪히고 소리를 질렀어요. 락문화에서는 이런 거 슬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센지 보고 있으니까 저까지 뭔가 끌어올랐어요. 그동안 너무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체면 차리고 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죽으면 다 제가 되는 인생인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하고 있나? 구경하러 왔냐? 다시 슬램을 알리는 깃발이 펄럭거리고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용광로 안으로 같이 뛰어들었어요. 삶의 작은 파편들이 모여서 저한테 달려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무대에서도 슬램존을 찾아다녔어요. 글렌체크와 혁오 앤 선셋 롤러코스터가 공연을 했는데 두 무대는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자기 색깔이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한쪽에서 슬램을 하고 있었죠. 한 번은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같이 신호에 맞춰서 몸을 부딪혔는데
몸집이 작은 여성 한 분이 밀려서 넘어진 거예요. 한 명이 넘어지니까 빈 공간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렸어요. 넘어진 여성이 깔리기 직전 바로 앞에 사람이 머리 위로 손을 올려서 X 표시를 했어요. 그러자 고속도로에 비상등이 번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X 표시가 번지면서 슬램이 멈췄어요. 사람들은 넘어진 여성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슬램을 시작했어요. 다음 무대는 메서드였는데 락페에서 처음으로 봤던 정통 헤비메탈 밴드였어요. 다른 무대에선 더위를 식히는 워터펌프가 나왔는데 거기선 불기둥이 솟았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제일 열광했죠. 하이라이트는 한 아버지가 3살 정도 된 아들을 목마에 태워서 서클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애 얼굴은 벌써 신나서 맛이 가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클 안으로 몰렸어요. 그리고 다들 애한테 달려들었죠. 우린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힘든 세상에서 버티림을 우리가 주마. 너만은 꼭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해. 너만은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해. 오늘을 인생에서 평생 못 잊을 날로 만들어줄게. 메서드 형님들은 정말 멋있었어요. 잘생겨서 놀랐고 음악이 좋아서 놀랐어요. 마지막 공연을 즐기기 전에 잠시 쉬어야 했어요. 돗자리로 돌아왔어요. 전날 이웃 돗자리 소녀들이 준 포도당 캔디를 먹었어요. 락덕후들의 경고가 생각났어요. 펜타는 생존이에요. 펜타는 생존입니다. 마지막 무대가 시작됐어요. 오아시스, 블러, 스웨이드와 함께 브릿팝의 4대 천왕 중 하나인 펄프의 무대였어요. 첫 곡이 나오는 순간 예감했어요. 처음 AC/DC 음악을 들었을 때, 런던의 한 카페에서 에그 베네딕트를 먹었을 때, 주성치의 쿵푸어스를 처음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취향을 넘어서는 톱클래스의 예술. 펄프는 그런 음악을 보여줬어요. 그래, 저런 걸 해야 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나만 쓸 수 있는 글.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마음껏 보여주자.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질문에 힌트를 얻은 것 같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점점 몸이 무거워졌어요. 한계가 온 거예요. 41살 아저씨가 이틀 동안 뛰어놓은 대가가 시작됐어요. 허리가 아프고 서있기가 힘들었어요. 더 뛰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음악은 계속 귀를 때렸는데 저는 점점 느려졌어요. 결국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춰 서버렸죠. 군중 속에서 혼자 낙오된 것처럼 멍하니 서서 무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욱신거리는 허리를 잡고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앞에서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를 어깨동무의 물결이 오고 있었어요. 제 앞에 있던 외국인 부부도 교복을 입은 10대 소녀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팔과 팔을 엮어서 한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왼쪽에 있던 20대 남자가 저를 보고 팔을 뻗었어요. 오세요, 얼른! 같이 뛰어요! 오른쪽에 있던 20대 여성도 다가왔어요. 저도 같이 해요! 우린 서로 어깨를 걸고 음악에 몸을 맡겼어요. 락 페스티벌 기간 내내 느꼈던 감정이 그때 비로소 선명해졌어요. 세상은 나와 남의 싸움이 아니구나. 우리와 이 세상과의 싸움이구나. 무대에선 펄프의 대표곡 커먼 피플이 나오고 있었고 저는 수만 명의 모르는 사람들하고 끝까지 마지막 무대를 즐겼어요. They spend more, it's just us.
락 페스티벌이 끝나고 며칠 뒤 경비원 대기실에서 항상 혼자 하던 아침 회의를 했어요. 펄프의 공연에서 저한테 어깨를 건네준 사람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락 매니아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인생은 생존이에요. 인생은 생존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예술을 하자. 웹소설이든 유튜브든 영화든 그게 뭔 상관이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그때 받은 어깨를 돌려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뉴스를 검색하면서 꿈꾸는 경비원으로서 보통의 하루를 시작했어요.